이런 게 있어요. 정성국이가 부산이잖아요. 네. 그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네. 부산에서도 부산 진구는. 네. 그러면 이 영남권 의원들은 예전에 우리 선배들 때 보면 영남권 의원들은 그때도 공천 받으면 당선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뭐 6선, 7선, 8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도권은 뭐 정말 앞을 바라와 제 예측하기 어려운 혼전을 거쳐서 살아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는 그래서 3선, 4선도 다 낙선 경험이 두세 번씩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낙선하면은 원외당협위원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남권의 다선이라도 수도권의 원외위원장한테는 깍듯하게 예우를 해줘요. 왜냐하면 고생하니까. 그래서 마치 정규군에서 보면 왜 정규군 뭐 무슨 대령이다 뭐 네. 이런 사람도 왜 특수부대 네. 막 적진에 침투해서 막 줄등살등 싸우는 특수부대 그 고참 하사 상사 있잖아요. 네. 깍듯하게 예우해 주잖아요. 그럼요. 예? 저 사람이 나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임무를 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북파 공작원 뭐 이런 거죠. 그렇지. 네. 그건 계급을 떠난 거거든. 그렇죠. 전우인데 나보다 더 위험한 일을 하는 곳은 직원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아, 비유가 기가 막히십니다, 박사님.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부산에 한동훈이 공천 그것도 전략 공천 받아가고 경선도 안 하고 안 했죠. 전략 공천 받아서 배지단 것이 다들 수도권에서 정말 피 터지게 싸우다가 전사한 전우인데 이걸 원외당의 위원장이라고 니 따위가 뭔데 감히 여기를 들어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의원도 아닌 주제에. 저는 이런 발언을 민주당이 했으면 우리가 이거 의원 갑질이라고 엄청 공격할 사안이거든요. 이게. 네. 근데 조강한 최고위원이 심지어 나이도 13살이 더 많아요. 정치 경력도 훨씬 선배예요. 한 30년 됐어요. 이분이 이기택 총재 보좌관부터 했던 아이, 분이라 그러니까. 정말 예. 잔뼈가 굵은 분인데 정성국이 뭐라고 저는 저렇게 거들먹거리면서 그 옆에서 한지아랑 다른 의원들 끼고 소리 지르고 난장판 만들고 무슨 깡패나 조폭도 아니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원외위원장 무려 78명이에요. 예. 78명이 네. 오늘 성명서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냈습니다. 친한계 정성국을 비판하면서 천박한 특권 의식에 찌들어 있다. 의원직 사퇴하라.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뭐 저는 이거 정성국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이 저도 들어요. 네. 예, 그런데 이거 원외당협위원장들 있잖아요. 네. 그 웬만하면 그 국회의원들 모이는 데는 좀 안 나가려 그래요. 그렇죠. 네. 안 나가려 그러는데 이번에는 우리 장해찬 부원장 설명하신 대로 원내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그럼요. 네. 지도부의 일원인 최고위원 중에 원외 당협위원장도 두 사람이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원외 당협위원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최고위원회의 지명직을 이제 한 명 또는 두 명을 두는데 네. 대부분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자유파 정당에서 할 때는 호남 몫으로 한 명을 줘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았죠. 호남 몫으로. 네. 왜냐하면은 호남이 고생하니까 그리고 호남에서는 현역 의원이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한 명은 누굴 주냐면 원외당협위원장을 줘요. 그렇죠. 네. 이거는 원외당협위원장이 다 함께 싸우던 전우고 전사들인데 정말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보다 더 힘들게 해서 떨어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발언권도 줘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장동혁 대표가 여러 사람 놔두고 조강한 원외당협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그동안 지켜온 일종의 아름다운 전통이고 관행인 거죠. 네. 이거를 완전히 개무시해버린 거거든. 박살내버린 거거든. 이번에 정성국의 이 발언은. 네. 그러니까 이자는 정치라고 하는 건 이렇게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네. 이 맥락에서는 왜 저 사람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줘야 합니까? 그 설명을 해야 알아듣는 자들은 집에 보내야 돼요.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자들은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이자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알아도 막 무시해버리고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성국이의 이 행동은 지도부에 대한 심각한 그 모욕을 한 것이고 동료 이 동지들한테 뭐 이게 지금 당협위원장 78명 네.
조강한 최고위원이 당한 모욕을 자기들도 당했다고 느끼니까 이런 공동성명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뭐 윤리위를 바로 소집해서 이건 무슨 당무회 거쳐서 윤리까지 가서 이럴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윤리위로 직통으로 가면 예, 됩니다. 윤리위에 바로 가서 바로 처리를 해야 된다. 마치 저 좌파 것들이 급하면 윤리 바로 열어서 바로 끝내버리잖아요. 이게 그런 어떤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에 해당된다고 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107명인데요. 원외 당협위원장이 140명이래요. 예. 그럼 우리가 지방선거를 하거나 앞으로 총선을 하거나 대선을 할 때 원외 위원장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 써서 으쌰으쌰 안 하면 전국 선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정성국의 이 발언은 친한계냐 아니면 뭐 친장동혁이냐 이런 개파 싸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각자의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는데 내가 불러서 어디를 갔는데 내가 간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누가 거들먹거리면서 10살 어린 후배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당신이 와 이런 소리를 실생활에서 들으면 저는 그 평생 못 잊을 모욕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얼굴이 시뻘개질 수 있는. 네. 근데 이건 조강한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우리 당에서 고생하는 원외 위원장들에 대한 공격이고 인신모독이기 때문에 네. 이걸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선거를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원외 위원장들이 나 몰라라 현수막 안 달고 난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뭐 끼워주지도 않는데 내가 뭐라고 해 손 놔버리면 지방선거고 총선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 정말로. 특히 지금은 뭐 비례위성정당을 따로 하는 이상한 제도가 있지만, 네. 제도로 하지만 그래도 그것조차도 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의원들이 얻어서 모아서 만드는 표가 한 표는 지역구에 한 표는 정당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모아진 표가 비례대표 의원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를테면 한동훈 똘마니들, 한동훈이가 비례대표 공천 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뭐 아주 직접적으로 수도권의 원외당협위원장들의 희생을 딛고서 배지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아니 그런데 그 수도권 원외당협위원장으로 정말 분전하다시피 그러니까 저 분사한 거거든요. 네. 정말 목숨 걸고 싸우다가 진 조강한 위원장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모욕을 해놓고 지는 계속 배지 달고 있는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저는 이 경우에 정성국이는 비례보다도 더 특혜를 받는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공천받았지만 이런 소리를 같이 지르면서 조강한 최고위원을 모욕한 자들 중에 한동훈이가 공천 줘서 비례대표로 배지 달고 있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지아도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그야말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폐륜제빵 짓들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성국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좀 더 드리자면요. 최근에 정성국 관련 어떤 기사가 화제가 됐냐면 네. 정성국이 부산 진구의 전현직 시의원 구의원들한테 네.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예. 300만 원, 500만 원. 저도 기억나요. 이렇게. 예. 근데 이게 후원금 받는 게 합법이라고는 하지만 시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한테 300만 원, 500만 원씩 받으면 그게 김병기나 강선우의 공천 헌금과 뭐가 다르냐.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빚지게 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정말 청렴한 의원들은 지역의 지방 의원들한테 나한테 후원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대놓고. 며칠 전에 네. 우리 정희영 사무총장 있잖아요. 네, 정의용 사무총장 있죠. 총장은 자기 후원의 계좌를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한테도 나는 지방선거 공천 관련한 사무총장이니까 네. 1원 한 장 안 받겠다고 후원 계좌를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기 때문에 후원금 한도가 3억인가 되는데 네. 그런데 6.3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는 이 후원금 계좌를 안 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런 사람도 있는데 PD님 그 정성국 후원금 기사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기 전현직 시구위원들한테 300만 원씩 500만 원씩 받으면서 초선 의원이 네. 사실 그런 거 제일 먼저 비판해야 될 초선 의원이 시구위원들한테 아무렇지 않게 합법이라고 돈 받는 그런 구태 정치나 답습하고 있으면서 조강한 최고위원한테 저러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이제 김병기를 어떻게 욕하냐고. 네. 저 김경희를 어떻게 욕하냐고 차려놓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혜훈이나 강선우가 갑질한 거 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원해보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게 바로 갑질이잖아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정성국 하나 때문에 민주당 욕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
이거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송호선 원내대표가 나서든 누가 나서든 빨리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보세요. 국민의힘 정성국 후원금 3,300만 원. 보험령 공천 헌금 논란. 저 3,300이 지역의 전현직 시구위원들한테 받은 고액 후원금 액수인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 그 옛날에 지금은 뭐 조금 많이 사라졌는데 네. 옛날에는요. 예, 공천 헌금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뭐 당의 특별 당비도 내지만 뭐 따로 뒷돈 주듯이 네. 이렇게 공천 뇌물 주듯이 한 일들이 뭐 옛날 정치판에서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특히 비례대표나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에서 그런 장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자들은 진짜 매간매직해서 어디 저 군수나 뭐 현감 자리 얻어 차면 네. 이 부임하는 날부터 이 원금을 다시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준 게 있으니까 그만큼 네. 빼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한 1,000만 원, 뇌물 주고서 공천 받으면 이자 더해서 한 2,000만 원은 긁어 먹어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가요. 그래서 내려가면서부터 온갖 이 수탈과 포악질을 하거든요. 그게 탄관오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정치판이 그래도 좀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그런 식으로 대놓고, 공천 뇌물 주고서 그걸 걷어들이기 위해서 후원금 받고 이런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네. 그러나 의심받을 여지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민주당의 공천 헌금, 공천 뇌물 특검하자고 하는 판에 정성국에 저런 기사가 터지면 찬물이 확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의원들도 또 비슷하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실제로는 국회의원들이 다 저렇게 내놓고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정의용 사무총장 보세요. 네. 계좌 닫아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예. 이게 후원금 계좌를 닫으면 이 정치 행사라던가 뭐 세미나라던가 이런 걸 다 사비로 내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쉬운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성국 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고생하는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사람 응원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 조광한 치면 조광한 최고 계정이 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직 우리 행동하는 멸콩 천사분들이 조광한 최고위원 페이스북을 많이 모르더라고요. 거기 글에 한 딸들이 와서 막 악플 달고 그래요. 여러분이 나중에 조광환 검색해서 페이스북 친구 신청하시고 거기 댓글에서 응원하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용기를 내게 해주시는 그런 행동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광한 최고위원은 뭐 저하고 오랜 친구인데요. 네. 이 조광한이라는 정치인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네. 그러니까 이기택 당에서 처음에 정치를 하는 바람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이기택이 합당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쪽에 몸을 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공천을 받아서 남양주 시장을 했어요. 네. 남양주 시장을 할 때 경기도지사가 이재명이었어요. 그때 세게 붙었죠. 네. 근데 이재명이가 남양주 시장이 한 거를 지가 했다고 막 그런 식으로 계곡 정비사 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갈등이 시작돼 갖고서 또 지역 앞에 우리 남양주시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건건이 부딪히다가 결국은 감옥 갔다 왔어요. 이재명이가 그때 남양주시의 그 조광한 시장을 탄압하는데 뭐 이 7급 8급 여직원까지 막 감찰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도에서 감찰 기능 권한이 있으니까 공무원들한테 고생했다고 커피 마시라고 스타벅스 쿠폰 준 것도 불법이다 이런 식의 네. 감찰을 이재명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 갔다 온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조광한 당시 시장도 이재명이의 이 아주 더러운 뒷구석을 속속 들이다 알게 된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재명이랑 제일 열심히 싸운 사람이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그 민주당 쪽에서 한 30년간 전략통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좌파들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밝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자유파 진영으로 오게 된 것은 진짜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럼요. 장동혁 대표가 조광한 최고위원을 딱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할 때 이거는 이재명을 겨냥한 인사다. 그렇죠. 그렇게 제가 첫 논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광한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된 것을 보고 제일 깜짝 놀라고 덜컥 감슴이 내려앉았을 사람이 이재명이라고요. 네. 근데 이 정성국 같은 자가 이걸 가지고서 지금 우리의 가장 날카로운 이 잘 벼려진 칼인데 전략 자산이죠. 네, 이재명을 향해서 써야 될 칼을 이 자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정말 뒷골목 양아치 수준으로
이걸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욱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면에서 제가 칭찬하고 싶은 의원 한 명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 의총에서요. 막 여러 명이 막 소리 지르고 난장판 만들고 깽판 치고 있는데 보통 사실은 절대 다수의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 안 나서요. 그러니까 친한 게 열댓 명이 소리 치는 것만 부각이 되는 건데 네. 제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우리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님, 어. 영도 지역구의 조승환 의원, 윤석열 정부에서 해수부 장관을 역임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입니다. 진짜 점잖은 분이에요. 관료 출신이고. 그런데 조승환 의원이 누구는 소리 못 질러서 가만히 있나. 이럴 거면 투표하자. 장동혁 대표 의원들은 다 지지하니까 투표하자라고 이 친한계한테 큰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도 여러분 의원총회 비하인드 스토리로 숨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까 조광한 최고 마찬가지로 조승환 의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잘했다고 댓글 달아주고 문자 보내주고 응원을 해줘야 평소에 잠잠하고 그냥 안 나서는 의원들이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고 다음번에 더 나서고 목소리를 내겠죠. 네. 이 조승환 의원이 이제 초선 의원인데. 네, 초선이에요. 지역구가 중구하고 영도예요. 맞습니다. 부산에 중구하고 영도가 붙어 있잖아요. 그 자갈치 시장 있는 데가. 네. 거기가 지역구인데 이제 사람 유권자 수가 많은 건 영도죠. 근데 이 영도에서 세게 경선을 붙어서 그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됐어요. 자기 힘으로 돌파했어요? 네, 영도라고 하는 지역은 공천을 받아도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부산에서는 민주당세가 굉장히 강한 곳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요. 이제 거기서 됐는데 그때 그 김무성이가 거기 나가겠다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제일 먼저 사무실을 차렸어요. 그 영도로 들어가려면 자갈치 시장 쪽에서 영도 다리를 넘어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딱 띄는 게 김무성 그 사무실 프레카드였어요. 그런데 이제 조성환 후보가 이제 경선하겠다고 내려갔잖아요. 한 일주일 있다가 김무성이가 문을 닫더라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김무성이가 아예 꼼짝도 못하게 딱 문 닫게 만들고 그리고 아주 치열한 경선을 거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조승환이라는 사람은 뭐 정성국이나 정영국이나 뭐 공천 경선도 안 하고 한동훈이가 그냥 꽂아가지고서 선거 같은 선거도 안 치르고 그냥 뺏지도 않은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같은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이지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조승환 의원이 외유 내강인 거죠. 네. 막 드러내서 나서진 않지만 이번에 누군 소리 못 지르나 이 한마디가 네. 의총 분위기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사람 또 조승환 의원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문자 보내주고 격려 전화해주고 페북에 댓글 달아주는 게 우리 당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다. 정성국 같은 깡패 조폭 같은 사람들을 퇴출시키는 것만큼 네. 조광한 조승환처럼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띄워서 당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도 행동하는 멸콩천사들이 해야 될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고 박사님과 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12,000명 돌파하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가 부족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도 이 방송 많이 보게 해주세요. 저희가 30초만 광고 보고 오는 동안 좋아요 누르면서 기다려주시면 지금 대안과 미래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한동훈한테서 돌아섰다. 재미난 오늘 있었던 일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있다 오시죠.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12,000분 시청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대안과 미래가 네네. 재밌는 게 장동혁 대표를 막 흔들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막 재심하자 한번 깔 테면 까보자. 저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 측근들이 우리 재신임 좋다 하니까 좀 겁먹었나 봐요. 자기들은 친한계랑은 다르다. 우리는 장동혁 대표 사퇴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의원총회 열어서 우리가 장동혁 대표 신임해 주겠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내는데 거기 엄태영 의원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 네. 이분이 장동혁 대표 참 많이 흔들었던 분이에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대안과 미래 모임에서 한동훈은 본인이 매를 벌었다. 그리고 한동훈 이미 다 끝났다. 한동훈 이야기 더 할 거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갑작스러운, 저도 좀 놀란 게 180도 달라져서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갑자기 하루 만에? 네. 우선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들의 정체가 뭘까? 네. 이를테면 한동훈계는 한동훈 계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는 한동훈으로 설명이 돼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갈 운명,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갈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죽을 둥 살 둥 한동훈과 함께 하겠다는 건데, 반면에 이 대안과 미래는 한동훈 계보가 아니라고 자기들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뭘까?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기회주의자들이니까 언제든 변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뭔가 이 한동훈을 제명하는 게 조금 과하다. 그리고 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뭐 자기들보다 특별히 더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 장동혁한테 우리가 계속 고개 숙이고 다녀야 되겠냐? 뭐 네. 이런 심정들 때문에 장동혁을 비판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을 날리는 걸 보니까 아마 모골이 송년했을 거예요. 이거 대세가 이쪽에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 하룻밤이면 충분하죠. 줄 바꿔 서는 거는. 그래서 지금 대안과 미래는 한동훈을 버리고 장동혁 쪽으로 잽싸게 줄을 섰어요. 근데 그중에 뭐 권영진이다, 조은이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그렇고, 아까 엄태영 얘기했잖아요. 네. 그 엄태영이 제 오랜 친구예요. 네.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에서 보면 왜 초선에는 초선의 그 리더가 있어요. 네. 초선들끼리 모이니까 주로. 그렇죠. 네. 재선은 재선들끼리 모여요. 네. 뭐 밥을 먹어도 재선끼리 먹고 그러네요. 그건 거기에도 자연스럽게 누군가 리더가 있어요. 네. 삼선은 삼선대로 있는데 지금 이제 당의 의원들의 분포로 보면 네. 이 엄태영이 재선의 그런 안테나 역할을 하는. 리더 역할을 한다. 나이도 좀 많은 축에 속하고. 그러니까 초선 그룹에서는 김대식 의원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처럼. 그렇죠. 재선 그룹에서는 재선은 엄태영 의원이. 네. 엄태영은 16대 수영 모임에서부터 이 정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정치 30년 이상 된 거예요. 오래 했죠. 제천시장. 그래서 제천시장 8년 하고 뭐 또 지금 재선이니까. 그런데 정치 경험이 많으니까 네. 또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리더 역할을 내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3선, 4선으로 가면 이제 3선에는 성일정 의원이 그렇고 네. 4선에는 박덕흠 의원이 그래요. 이게 묘하게 충청도 사람들이 좀 그런 역할을 그렇네요. 네. 이쪽 저쪽도 다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태영이 그런 식으로 이거는 뭐 한동훈이가 지가 매를 본 거다. 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제 한동훈이 끝났다. 이거는 재선 그룹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도 하더라고요. 네. 제명했다고 선거에 영향 없다. 그렇지.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기사를 보고 박사님 네. 이게 아침 회의였으니까 기사가 점심 넘어서 나왔어요. 어. 점심 먹고 기사를 보고 내가 이거 잘못 본 거 아닌가? 대한과 미래에서 엄태영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그 모임에 누가 네. 앉아 있었냐면 친한계인 박정화랑 서범수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들 같이 있어봤자 엄태영한테는 말 못 꺼내요. 그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면전에서 한동훈 매를 벌었고 끝났고 제명이 선거에 영향 없다고 그냥 직격을 해버린 거예요. 면전에서. 예. 그리고 이성건 의원은 오늘 유튜브 방송 나와가지고 본인들은 친한계랑 결이 다르다. 그리고 제명은 과하지만 징계는 부득이했다. 또 이런 말을 하고요. 제일 골 때리는 게 예. 청년 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입니다. 우재준이. 한동훈 징계 반대하고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16명의 본인이 이름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럼 지도부 사퇴하라면 자기도 지도부 자리를 먼저 내놓던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근데 오늘 SBS 기자들이 가발쇼라고 부르는 한동훈 친구가 진행하는 쇼가 있습니다. 라디오. 거기 나가서 지금은 장동혁 대표 사퇴 반대한다. 지방선거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게 뭐죠 도대체 이게?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참 정치 무상을 느낄 텐데 지금쯤에는. 네.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한동훈 세력은 무슨 이념으로 모인 자들이 아니고 그냥 오로지 한동훈 하면서 네. 어떻게 좀 뭐 빵 부스러기라도 좀 주워 먹을까 해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네. 한동훈이가 딱 죽어버렸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딱 사망 선고를 받았잖아요. 근데 찍소리를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산이 아니겠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뭐 엄태영 의원, 이성건 의원의 입장 변화도 놀라웠지만 그렇게 16명 서명 연판장 돌려서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했던 우재준 의원이 난 최고위원 사퇴 안 해요. 지도부 지금은 사퇴 반대해요. 일단은 장동혁 대표를 지방선거까지 지켜봐야 돼요. 이러는 게, 야, 저거를 보고 또 지금 위두훈이나 한딸들은 뒤집혔대요. 우재준 그래?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러면 우재준이 한딸들한테 시달리면 또, 막 김근식 교수처럼 우재준도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하면서 약간 멀한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동훈 징계 확정 전에 네. 확정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루 이틀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이 좀 떠들까. 그걸로 끝이다. 수십 번도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 아침까지도 정말 이것들이 기어이 재신임 투표를 밀어붙인다면 한번 해보자. 우리 당원들이 본때를 보여주자. 70% 80% 장동혁 지지 장동혁 신임으로 이미 그건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래요. 예. 79.9%가 장동혁 대표 신임한다고. 예. 심지어 그건 단식도 하기 전입니다.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했더니 우리가 재신임 우린 더 좋아하니까 예. 저들이 겁을 먹고 우리 재신임 하자는 건 아니야. 우리는 사퇴하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참 정치 줏대 없게 한다. 진짜 저는 남자답다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어쩜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남자답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한 서너 시간 동안 양아치같이 떠들어대고 깐족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는 그냥 당원 투표 통해서 재신님 선거로 정면 돌파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지 몰라요. 네. 그런데 이 정치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흥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냉철한 이성과 전략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미 지금 우리 장해찬 부원장이 정리해 주신 대로 재신임 이것들이 잘못 꺼냈다고 잽싸게 지금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네. 이제 더 이상 한동훈 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저 하루 이틀 좀 시끄럽다 마른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서 발걸음을 좀 제게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것들 다 쫓아오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정성국이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거는 정리하고 가야 된다. 제가 원외 최고위원을 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국회에 입성을 못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정말 국회의원 101명, 107명? 무슨 자기들이 잘나서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닙니다. 고 박사님 말씀처럼 수많은 동지들과 수많은 당원들의 피땀 어린 희생 위에서 얻은 금배지인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해도 열받는 갑질과 막말을 우리 당 의원이 우리 당에 고생하는 조강한 최고위원 같은 선배한테 했다는 데 있어서 제가 어제 사실 조강한 최고위원 전화를 직접 받았어요. 의총에 나오시고 네. 저한테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하소연을 해주시는데 저는 조강한 최고위원이랑 안지 얼마 안 됐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막 친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미안하고 민망하고 이런 꼬라지의 당이라서 제가 이 당의 최고위원이었는데 막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 거예요. 박사님, 진짜로. 예. 그래요. 조강한 최고위원이 출판기념회를 다음 주에 하는데 거기라도 가서 좀 위로해 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환신골드에서 신년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멸콩TV에서는 환신골드 2+1 구매 고객에게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7년 전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집필하신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한 박정희 전집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1과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상담 전화 010-9699-1144로 부탁드립니다.